교우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특별하지요? 생소한 또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Kinfolk Life Birds, SD Life. Kinfolk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Kinfolk라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우리 재림교회의 라이프 스타일, 두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뭔가 좀 경직되고 하지 못하는 제약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늘 가슴 아픈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 계속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가슴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꽤 연만하신 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이, 그 의미는 맞지요. 야곱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쁨보다는 우울함이 더 많다는 거예요. 행복보다는 크리스찬의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틀랜드 이 땅에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관광 코스로 특별히 유명한 것들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여행사에서 포틀랜드 관광해갖고 한국에서 모집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포틀랜드, 글쎄요, 크레이터 레이크 그 국립공원 있는 거기는 좀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전혀 이 포틀랜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틀랜드가 떴습니다. 한마디로 떴습니다. 뭐 때문에 떴느냐? 그런 자연 경관이 사실은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보다 자연환경이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뜬 것이 아니라 이 Kinfolk Life라는 그 개념으로 떴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Kinfolk Life가 뭔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겠지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0만 부가 넘게 팔린 Kinfolk라는 개간지입니다. 4계절 1년에 4번 나오는 그 잡지인데, 매거진인데 거기에서 나온 다른 책입니다. 아마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한 그 책인데 이 책이 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 킨폴크라는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2011년 이 포틀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단 윌리엄스인데 2011년도에 그의 나이 25살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70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지. 근데 이 킨폴크 라이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재림교회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닮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짐처럼 여기고 율법적 제약처럼 여겼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뜨고 나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것이고 훨씬 더 복이 되는 축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달 2017년 7월 20일자 한국의 조선일보 금요 섹션이라고 해서 프라이데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 킨포크 창립자 나단 윌리엄스와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 킨포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몇 해 전부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가 있다.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아날로그적인 삶의 대명사로 통하는 킨포크 스타일이다. 킨포크는 사전적 의미는 친족, 하지만 이 단어가 세계인의 삶에 스며든 건 2011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한 라이프 스타일 개간지 킨포크지 때문이다. 가까운 친구들이랑 모여서 밥 먹기라는 작은 행동에 주목하며 시작한 이 잡지는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의 바이블로 급부상했고 열성 추종자들을 양산했다. 이쯤 되면 미국 뉴욕 타임즈, 영국 가디언 등 해외 매체들이 잇따라 이 킨포크 현상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킨포크족이 인기를 끌면서 가수 이효리의 제주도 3,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등이 킨포크라는 이름을 달고 대중을 파고들었다. 세계인의 삶의 가치를 바꾼 킨포크를 만든 주인공은 25살 청년이었다. 브리검 영 대학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하고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전도 유망한 청년은 어느 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친구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포틀랜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4명이 모여 시작한 작은 일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줄 그때는 몰랐다. 렌트비 겨우 낼 돈을 쪼개 첫 호로 매거진 500부를 찍은 것이 지금의 전 세계 70여 나라에서 9만 부 가까이 팔리는 킨포크 잡지가 되었다. 출간 3주 만에 디지털 매거진 방문자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책 킨포크 테이블과 킨포크 홈은 50만 부 이상 팔렸다. 멋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입에 킨포크를 달고 산다. 이 대단한 도전의 주인공 바로 나단 윌리엄스, 그가 방한해서 이제 한국의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에도 그 잡지가 번역돼서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포브스 잡지가 뽑은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에 그가 뽑혔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전 세계 30세 이하 세상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선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킨포크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냐 기자가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simple, small, detail, 그 세 가지가 이 킨포크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단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가 이야기했더니 중국의 철학자 린 위탕, 우리는 이머당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린 위탕이 지은 책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지요. 그 책, 그리고 순응하지 않는 이들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즐겨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차 마시는 기술, 또 잠을 잘 자는 법 같은 소소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젊음의 이 나단은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누릴 우리의 현실이 아닐 텐데 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그가 골드만삭스에서 전도 유망하고 앞으로 더 잘 나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뭔가 출판물을 출간하겠다고 했더니 상사가 불러들합니다. 여기 법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한 개인 출판을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당장 그만두고 이 일을 착수해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소박한 일상, 정말 소소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정말 어렵고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세대, 옛날엔 X세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Y세대, 또 지금은 Y도 아닌 또 다른 용어들을 씁니다. 젊은
티네이저를 비롯해서 이 컬리지 에이지 정도, 대학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의 습관은 여러분이 지금 젊었는지 안 젊었는지 지금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명종 시계를 이렇게 해서 몇 시인가 보는 분은 9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을 떠갖고 이 핸드폰, 셀폰을 가져다가 보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시계를 안 차고 셀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저는 무슨 세대요? 신세대입니다. 이 Y세대의 97%가 눈 뜨자마자 그냥 단지 우리는 셀폰에 시계를 보잖아요. 그런데 SNS라고 하지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친구들과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그런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데 눈 뜨자마자 그거 하는 아이가 97%라는 겁니다. 이런 세대, 그러면 학교에 학급에 앉아서 지금 바로 뒷자리 있고 옆자리에 앉았는데도 말로 하면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문자로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그게 편한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친근감 있고 늘 그걸로만 대화하던,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대화하던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끼던 그 Y세대에게 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너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실 세계의 친구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던 교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킨포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행동 또 그런 습관을 가져왔던 젊은이들의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셀폰 없이 만나는 모임, 그리고 정말 소박하게 어디 가서 셀폰도 터지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소박하게 가장 내추럴하고 또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그런 음식과 그런 환경 속에서 대화하고 또 그런 마음의 따뜻한 인간미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킨포크가 유명하게 된 계기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알려졌냐면, 저는 이 단어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분이 알려줬어요. 여기 그렇게 유명한 거라고, 포틀랜드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2011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한국의 그 책이 번역 출간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 킨포크가 트렌드인가? 어쩌면 이미 한국 사회 전 세계에서 10여 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던 슬로우 라이프, 심플 라이프, 그린 트렌드, 이런 것들이 그전 10년 전부터 인간의 삶에 그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킨포크의 철학의 차이점은 그들이 과거 가족이나 또 친척끼리만 즐겼던 전통적인 그런 유대 관계, 그것을 초월해서 모르는 사람, 정말 서로 마음을 줄 수 없는,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속에,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마음을 주고 따뜻한 인간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사업에 동참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또 사진 작가들은 그 사진을, 그 재능을 기부하고 하면서 이제 이 킨포크 라이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포틀랜드의 킨포크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알려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틀랜드 하면 부러워합니다. 여기 사는 분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여러분, 여기 사시는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입니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인상 쓰고 계시네요. 좀 환하게 웃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 사시는 것,
이 워싱턴, 밴쿠버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십니다. 자, 이런 그런 삶과 우리 재림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60년도에 우리 재림신앙이 여러 교파의 성경 연구의 결과로 하나의 교파가 아닌 성경 운동, 바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르틴 루터의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이 교단이 형성이 됩니다. 1863년에 이 교회의 Seventh Day Adventist라는 그런 간판이 달려집니다. 그때 시작되었던 사업이 바로 초창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좋은 타교파의 장점들을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모임은 바로 소셜 미팅이라고 하는 SM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소그룹의 전신입니다. 가장 한국에서 소그룹으로 구역반으로 성공했던 순복음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선 100여 년 이상 앞선 시대에 이런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정말 소박한 음식들을, 건강식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위해주고 사랑을 나눌 때 이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전 세계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큰 교단은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연합감리교, 침례교, 동방정교, 어떤 데는 연합감리교 아니고 그냥 침례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약간 오순절파 같은 그 비슷한 계열인데, 다섯 번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숫자로 가장 큰 교단의 5위가 우리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1800만이 넘었었죠, 2014년에. 그리고 매년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을 가져온, 우리가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그러면 숫자가 작고 어디 가나 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처럼 여겨졌는데 전 세계의 5번째 사이즈의 그런 교인을 보유한 그런 교단이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계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스몰 그룹, 소셜 미팅이라고 했던 그 킨폴크 라이프와 너무나 닮아있는 그 운동이 이미 이 교단 초창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그룹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건강 식생활, 그리고 건강의 삶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포틀랜드 그리고 오레곤이 미국 전체 중에서, 세계 전체 중에서 비건 인구가 1위입니다. 포틀랜드. 비건과 베지테리안의 차이는 아시죠? 비건은 우유도 계란도 안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가, 피부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지난달 이사 오면서 이 주변엔 뭐가 있나 하고 좀 찾아봤어요. 비건이라고 좀 찾아봤더니 이 지금 보여드리는 웹사이트는 이 비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 포틀랜드 지역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혹시 뭐 웹사이트 주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스톰타운 vegans.com이라는 거기에도 이 비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집 주변 가까운 5분 거리에 팩스라고 여기 헐시 그쪽에 우리 교회에서 굿일처럼 구세군에서 도네이션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PACS 가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있는데
그 주변으로 저는 우리 교회 기관이 그런 구제하는 좋은 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채식, 비건 관계된 비즈니스들이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 집 주변에 푸드 파이트라고 해갖고 그 밑에는 잭 블랙이라고 해서 커피숍인데 이 두 개가 비건 그로서리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유제품 섞인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비건. 뭐 계란 들어간 거, 뭐 들어간 거 성분 조사해갖고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삼육라면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하는데. 여기 우리 지역사회 봉사에서는 얼마에 팝니까? 하나에 2불 85전인가 그래요. 비싸도 샀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근데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나 봤더니 비건 푸드 트럭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메뉴가 이거는 폴크, 그 다음에 이거는 치킨, 이거는 BLT, 그러면 뭐 소세지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기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 전부 다 고기 들어간 미트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그럼 여기 채식이라고 이걸 보고 왔는데 채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100% 다 채식이라는 거예요. 폴크도 잭프루트를 가지고 만든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먹어봤더니 먹으면 스마일, 그러니까 의외라 이겁니다. 채식 그러면 그런 비건 음식 하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맛이 있어요. 제가 이 트럭 선전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샌드위치도 어떻게, 저 햄버거. 이게 비트로 만든 비건 햄버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값도 비싸요. 7불 이거 하나에. 그리고 뭐 옆에 뭐 샐러드 조금 하면 10불 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우리 교인인 것처럼 착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Kin for Life라는 그 가치, 그 다음에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자연 환경, 그리고 이 지구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선호하고 채식보다는 결국은 비건을 선호하고 그렇게 점점 더 그런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드벤티스트 하스피탈 안에 러빙 웰인가요? 리빙 웰인가? 거기 있는 비스트로, 그 카페에 가보셨습니까? 완전 비건으로 하는, 비건 아닌 것 같아요. 베지테리언 식당 가보셨습니까? 재림교회를 여기 살면서 거기를 안 가보셨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한번 일부러라도 가보십시오. 얼마나 참 깨끗한 먹거리들이 있는지. 지난달 7월 15일에 한국의 Seventh Day Adventist Doctors Association, 이 의사들이 모이는 그런 포럼이 서울 삼육병원 생활의학연구소에서 닥터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강사 중에, 그 주제 발표하는 사람 중에 몇 의사 중에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사는 얼마 전에 야영에서 간증해갖고 깊은 감동을 줬던 이 조상익 닥터입니다. 이 조상익 닥터가 삼성 서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생활습관의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 중에 사이언스 잡지, 세계에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죠. 그 유수의 권위 있는 그런 잡지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지금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습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유전적 또 다른 환경적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치면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플로리다에 가면 플로리다 하스피탈이라고 있는데 거긴 애드벤티스트 하스피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플로리다 하스피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교단 병원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병원입니다. 여기 그 병원의 방문을 경험하면서 재림 교회가 소유한
이 플로리다 병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지만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치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습관의학의 뿌리를 찾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재림교회의 음식, 식생활 습관이나 그런 자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찾아봐서 그 뿌리의 근원들을 찾아가 보면 켈록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좋은 의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삶의 식생활 습관들을 바꾸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뿌리는 이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1904년에 우리 교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춘원 이광수의 소설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음식물이 얼마나 좋은지, 깨끗하고 또 좋은 그런 식생활, 그리고 간호사를 아마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춘원이 우리 재림교회 간호사를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건전하고 참 품위 있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이제 뭘 먹고 싶냐고 했을 때 거기 안식교회에서 만든 포도즙을 먹고 싶다. 그거는 진정품이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짜 백이 포도주스, 와인이 아닌 포도주스를 먹고 싶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미 웰빙이라는 것,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오래전부터 우리 재림교회의 식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SDA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5년 11월호에 보면 세계 3대 장수촌 중에 하나로 소개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주변에는 지역 주민의 40%가 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 그리고 정말 편안한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재림교회 신앙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 2009년 2월 20일에 발행한 그 내용에는 100세까지 사는 11가지 건강 습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11가지의 건강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8번째, 우리 재림교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년을 더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8번째는 그 항목이, 건강에 사는 비결 8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Live like a Seventh-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살아라, 그겁니다. 바로 그 설명은 이 교인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89세이다. 이것은 보통의 미국인들보다 약 10년 정도가 긴 것이다. 그 종교의 기초적인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흡연이나 알코올,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자제한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과일, 채소, 콩이나 견과류에 기초한 채식주의 식이요법에 충실하며 운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 그들은 또한 가족과 공동체에 매우 집중한다. 신앙생활, 미국 전체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들 아메리칸들은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교회 출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출석률이 제일 높은 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미국 그 주민이 제일 많이 출석하는 유타주가 1위입니다. 유타주 하면 어느 종교? 몰몬 처치가 있는 그곳에 출석률은 51%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가장 많은 주가 51%, 가장 적은 주는 10몇 프로예요. 벌몬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오레곤은 40몇 위예요. 그러니까 24%입니다. 24%만 여기 사는 주민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단지 어떤 채식이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대충의 성경 연구
센터에서 분명한 견해를 밝힙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뭘 음식을 잘못 먹고 이걸 뭘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말고 할 문제가 전혀 하등에 연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받고 억압과 또 하지 못하는 금지 조항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가졌던 좋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킴포크라는 라이프가 뜰 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비건의 비즈니스를 다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관심하게 오히려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이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구걸을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최선을 다해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킴포크 라이프에 대해서 동경하고 우리가 이거 뭔가 하고 호기심 갖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더 귀한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율법주의와 그냥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더 킴포크 라이프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생활들을 영유하면서 누리고 나누면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작은 공동체의 소그룹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포틀랜드 이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에 대해서 더 큰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